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2,500선이 뭐길래 그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우리 증시입니다. 2,500선 돌파 시도는 정말 열심히 나오고 호기롭게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오름세를 뚜렷하게 나타내다가도 금방만 가면 약속이나 한 듯 계속 약해지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 시장에도 봄 기운은 감돌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시장 분위기에 적합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최근 완화되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CP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상승, S&P 500도 0.22%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1%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FOMC는 끝났지만 그 여진이 남아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연준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며 여전히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CPI가 발표되죠. 이런 경계감을 안고 이번 주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0.4%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종가 2,469.7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AI 챗봇, 애플페이, 여기에 어제는 SM을 필두로 엔터주들까지 들썩였죠. 게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의 강세까지.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닥은 0.74%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어제는 거래소와 키 맞추기 하면서 1.5% 하락, 772.4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 남모를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고민 정말 내 고민처럼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고민이 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위원님과 만나봐야 되겠죠.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이번 한 주 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위원님의 노란 톡방이 정말 뜨겁던데 예, 예. 요새 또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예, 네, 예.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이번 주도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이번 주 지금 이제 증시가 좀 왔다 갔다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디가 정점이냐 이제 그 논란들이 때문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 주도 업종이 생겼다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도 역시 이제 구글의 AI 이벤트 진행, 뭐 알리바바 쪽의 챗봇,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연내에 이제 챗봇을 출시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선별적으로 그동안 또 못 갔던 AI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이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제 아유인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플래티어, 이제 카카오 쪽이랑 좀 엮였던 AI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세가 이뤄졌죠. 일단 구글이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오류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좀 받은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뭐 구글이 이제 MS보다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앞으로 AI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웃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또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또 확대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 이제 검색 엔진이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폰 같은 데 탑재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9조 원 가까이를 뭐 애플에 한 해에 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플랫폼 업체들만 또
이제 AI 쪽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애플 쪽이라든지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또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 이제 우려감 때문에 뭐 6%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다우 증시는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나스닥도 큰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좀 더 확전, 뭐 우려감도 있지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기사에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 큰 흐름은 역시 금리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 부분이 있지만,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대세하락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때 인터넷 관련주들, 2008년도 때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2020년 전기차 관련주들, 결국에는 금리 인상 뭐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업종군들이 추세적 상승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월 연설, 디스인플레이션 이 강조가 이뤄졌죠. 그래서 인플레가 이제 추세적으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그만큼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측면도 좀 있었는데 뭐 막판에 좀 급락세는 지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주도 업종이 완전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파월 의장이 FOMC에서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내주에 나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그렇게까지 뭐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악재가 나올 것 같았으면 FOMC에서 그 정도로 강조를 15번을 강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우려할 만큼 갑자기 뭐 폭락을 할 만큼 인플레가 확 뛴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둔화 흐름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대신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그 상승률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게 막 증시가 막 본격적으로 폭등 장세가 이뤄지고 왜 그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수는 제한적 상승, 반등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코스닥 중성주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반도체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연설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뭐 큰 악재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K배터리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1000조 원을 육박한다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 배터리 관련주,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급등세가 좀 이뤄졌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시장도 이제 막 엄청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제 반도체보다 더 시장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소재, 작년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나노텍 좀 큰 폭의 상승 랠리가 나왔죠. 이제는 소재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대규모 배터리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역시 핵심 장비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장비까지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AI 그리고 챗봇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뜨겁고요.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의 강세까지 이번 주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정리를 해봤고요, 위원님. 예. 저희는 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예, 지금 1분기에 인공지능이 장을 지배하고 있죠. 인공지능 많이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테마 형성되면서 묻지마식으로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인공지능 하면 또 반도체를 떠올릴 수 있죠. 제가 작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이게 지금 와서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이꼬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쪽도 이제 서서히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분기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 주력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지금 계속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 하락세만 아니다라고 하면 아마 출렁거리고 내려올 때는 다음 주 초가 저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왜? 나스닥도 벌써 3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이제 서서히 초중반에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가 매수 주력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하면 반도체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다음 주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인 종목으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위원님의 명품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연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일단은 상반기 AI와 그리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챗봇 GPT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AI가 1분기 장을 주도하고 있고 아마 2분기쯤은 이제 애플과 삼성의 메타버스 AR 헤드셋 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초전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게인 2020년 3월 달인 것 같다. 그때 이제 바닥에서부터 해서 큰 폭의 랠리가 나왔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그 저점까지는 안 떨어져요. 종목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그 저점 이하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2020년 3월 달 대부분이 2020년 3월 달 이후 그 대부분 그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거기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100%, 200% 올라간 종목들도 아직도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항상 큰 위기가 오고 바닥권 들어갔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좀 홍보를 했던 거예요. 할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12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1월 달, 2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연초에 주도하고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이 AI 쪽에 대기업 쪽에 AI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AI 그냥 말만 붙이면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위에서 지금 뭐 임원들이 막 팔아먹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C랩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요즘 막 급등하니까 위에서 이제 막 임원들이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항상 주식은 수급을 봐야 돼요. 막 급등을 할 때 위에서 주포 세력들이 팔아먹고 나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는데도 계속 매집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매집을 한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뭐 대박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변성으로 예전에 신풍작도 마찬가지였죠. 막 고점에서 막 자사주를 수천억 매도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거기 위에서 10만 원, 20만 원 할 때 막 달라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 아이윈 같은 경우는 일단 구글 쪽에 프로젝트 X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죠. 자그마치 8조 원 정도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요. 자회사 프로닉스가 역시 아이윈이 재작년에 지분을 40% 인수하고 작년도에는 자회사가 지분을 28%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거의 한 70% 갖고 있거든요. 이제 프로닉스에 엮였는데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바닥 1,900원대 200일선 돌파할 때부터 보고 주식 싹쓸이 시간에 여기 720년 돌파하기 전부터 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그러다가 구글 이벤트가 오류가 났다라고 하니까 한번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어제 또 장중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수급을 보면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차피 최대주 물량도 매도 공시가 없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5월 달 정도는 돼야지 작년도에 시비 투자한 이 150억 투자한 세력들이 시비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올 리도 없고 가능성도 적을 것 같습니다. 왜? 구글의 AI 이벤트, 말 그대로 이벤트였죠.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수주 안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주 안에 또 제품이 나올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21선 차트상으로 돌파, 지지받고 움직인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밀집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역시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이 연말에 잔뜩 들어오고요. 총 20억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 1,200원대 있을 때 역시 주포, 친인척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포착을 했었죠. 역시 1,200원대가 바닥권이었어요. CB 최저 전환가액도 1,100원대, 1,200원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21선 돌파 이 위치를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구글이 MS를 나중에 오히려 앞설 수 있다. 왜? 구글이 지금 AI 쪽에 역시 기술 개발을 한지 MS보다 훨씬 더 시간이 길거든요. 이 저력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구글 관련주들은 역시 또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역시 또 최근 들어 애플, 아이폰 부품사까지 인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에 또 앞으로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 쪽에 역시 또 센서, 부품 공급 이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식도염이 좀 걸려가지고 간혹가다 기침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월간 베스트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이윈 같은 경우 721선 부근이 여기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항상 주식은 돌파, 지지받고 다시 N자 패턴으로 갈 때, 그럴 때가 최고의 기회다. 그 부분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KTIS를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AI 쪽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대기업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설명드린다.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이위는 실질적으로 구글 프로젝트 X의 8조 원 사업에 직접적으로 자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예, KTS 같은 경우는 역시 KT 초거대형 AI가 3월 달에 오죠. 3월 달입니다. 이제 1개월밖에, 3월 달은 리벨리온의 AI 이제 반도체가 공개될 예정이죠. KT랑 사업을 하는 상반기에 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달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3월 달부터 리벨리온, KT랑 이제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오기 때문에 아마 3월 달부터 해서 2분기까지 좀 KT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KTS 같은 경우는 2,7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보느라고 이 종목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KTS 같은 경우가 제가 한 수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한 1, 2년 전부터. 야,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못 가지? 근데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에 50억이 2,700원대에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주포 매집 단가에서 이렇게 차트상 바닥권에서 721선 부근에 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업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다우데이터. 10,000원대에 있는데 이거 기업 왜 이렇게 좋은데 실적 급증하면서 왜 이렇게 못 가지? 근데 요즘에 이제 애플페이 때문에 쫙 또 뻗기 시작하잖아요. 50,000원대까지. 예전에 나무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9,000원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주식싹쓸이 시간 지금 상승률 베스트 종목으로 올라 있는데요. JMC넥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나무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가지? 그럼 가잖아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H&M처럼 최대 실적 기록하고 꼭대기. 이미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꼭대기에서는 이제 최대 실적 기록하고 꼬꾸라지는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집 국면에 있을 때는 왜 못 가지? 근데 성장성이 있고 주포가 들어온다. 가거든요. 나무가도 최대 주주가 9,000원대, 8,000원대. 8,000원대에서 수십억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뛰었고 지금 KTS도 여기도 723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뛰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 앞으로 이제 자회사 KTCS랑 또 합병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인공지능 컨택 센터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역시 KT가 지금 주력적으로 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분야가 인공지능 컨택 센터. 그래서 그만큼 이 KT가 리벨리온과 손을 잡고 지금 최근 들어 가장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가장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국내에서 확보한 기업이 KT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KT가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을 3,000억 단행한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1,000억까지 한다. 기본적으로 그 KT 회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3월 달부터 해서 잘하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KTS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장기 평선 뚫었고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봐보세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벌써 2개월 연속 시간이 돼요. 예전 2015년도 때 8,80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MACD가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요. 아직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선이 이제 밀집 국면에서 장기 평선 뚫고 쓰리바닥이다. 어우, 내려오면 매수만 하고 싶어요. 슈퍼도 들어왔는데요, 뭐. 근데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지금 증시 흐름상 대폭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장은 분명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를 더 올려봤자 5%냐 5.25냐 이제 그거를 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6%까지 올린다. 제가 볼 때는 괜히 이제 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투기 세력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6%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제 다 죽자는 거거든요. 왜? 다 같이 죽자. 왜? 미국 정부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경이에요. 경. 조단위도 아니에요. 경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6%까지 더 급격하게 올린다. 그럼 미국 경제도 너무, 미국 경제의 지금 파월 의장도 원하는 게 뭐냐면 침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침체를 속에서 눌러놓고 인플레를 잡자 이건데 너무 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건 대침체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연준도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도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경기 침체로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부채도 많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될 돈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지고 미국 정부도 안 좋아지고 누구나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락 베팅한 세력들만 그 정도 시나리오를 원하겠죠. 그런데 결국엔 연준과 미국 정부를 맞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격한 하락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기간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단기는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돼 있고 수급 들어왔고 차트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앞으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AI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다. 묻지마식으로 올라온 뭐 C랩이라든지 임원들이 팔아먹는 기업들은 어차피 못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급증하면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고 실질적인 KT 쪽에 사업 수혜주고 이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꼭 컨텐츠 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급증하면서 지금 이제 고객센터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경제랑 민감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에 풀스택을 갖춘 기업은 KT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인공지능 강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아시아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제주는 오픈 AI가 부리고 돈은 엔비디아가 쓸어 담는다. 엔비디아가 지금 쓸어 담고 있거든요. 세계 거의 뭐 90% 이상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지금 GPU 핵심이거든요.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봤죠. 네. 여기 밑에 급등할 때부터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죠. 네.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제가 왜 봤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 이 멘트가 저를 확 끌게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본사를 두고 있는 AI 반도체 A사랑 나스닥 상장사랑 앞으로 자율주행 SoC 칩을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 그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야 이거 전 세계 지금 AI 반도체는 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 근데 글로벌 자율주행차에 무인자동차에 AI 반도체를 공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뭐 엔비디아 말고는 이게 생각나는 기업이 없거든요.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이 그냥 코아시아가 갑자기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엔비디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 코아시아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만약에 맡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은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반향을 또 일으킬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완성차 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턴키 수주를 3건 가까이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10월 달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42억 자신감의 표명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사주 매입을 42억 했단 말이에요. 7,000원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원들도 600명까지 이제 뽑는다라고 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전망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미 글로벌 나스닥 상장업체 AI 반도체 A사랑 보안용
5나노 칩을 개발을 완료했다. 이 얘기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앞으로 볼 때는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쪽 반도체 칩 관련주 중에선 삼성전자랑 엑시노스 오토를 같이 공동으로 또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게 뭘까요? 미래 먹거리. 수천 개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뭘까? 코아시아가 핵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20년 돌파가 임박돼 있죠?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저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싶어요. 왜? 720선 돌파한다는 건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만 하고 싶어요. 내려올 때. 왜? 주포도 7,000원대에서 샀기 때문에 7,000원대에서만 저는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아시아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들었던 거예요. 7,000원대는 이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 기회인데 이제는 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왜? 지수가 대폭 나가는 시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720선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또 반도체 내에서도 역시 이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진출한다. 이 부분, 특히 대형 M&A를 준비한다. 삼성전자가 대형 M&A를 준비하는데 거기 목록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랑 뭐 XR 헤드셋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자동차 쪽은요, 뭐 앞뒤부터 시작 옆에 다 하지 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수천 개 들어가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종 회장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해당 사항이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플래티어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리면 이 플래티어도 카카오 쪽이랑 지금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수주를 했던 기업이고요. LG CNS 쪽이랑도 대기업 쪽이랑도 수주를 하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하면서 바닥권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착을 했던 거죠. 앞으로 연내에 카카오도 챗 GPT 같은 AI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42,000원까지 고점까지 올라왔는데요. 밑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카카오 AI 이슈가 불거지면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죠. 카카오 챗 GPT 같은 AI 플랫폼을 출시할 때 그때까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천덕꾸러기 종목이 있다면 또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5711님의 종목 유비케어입니다. 비중은 10%고요. 매수가 7,32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또 사연까지 주셨는데요.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내리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어제 종가가 6,6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한 700원 정도, 800원 정도? 70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유비케어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요. 네. 물론 제 이제 관심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제가 좀 이제 분석을 해왔던 종목인데 유비케어의 장점은 있어요. 일단 장점은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녹십자 쪽에서 이제 인수한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이 일단은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 비대면 원격 진료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제가 가장 원래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두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건설 업종. 왜? 이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의료기기 업종. 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고서는 국내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뭔가 메가톤급의 그래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제가 그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차라리 바이오 쪽은 뭐 신약 개발을 해서 뭐 암을 뭐 정복시킨다느니 뭐 그러면 이슈에 그래서 뭐 크게 뭐 대박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기 업종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좀 절반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하락한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7,3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 것 같은데 중요한 매수권은 주식 싹쓸이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 그리고 일봉상 5일선 회복 원래 이럴 때가 매수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산다가 아니고 때를 산다는데 이런 위치에서 샀으면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5일선 막 회복하면서 하고 나서 급등을 한 다음에 5일 위에서 2, 3일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간다 그러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단기 고점에 몰리면 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은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죠. 주식은 항상 전저점이 깨지면 추가하게 원래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 차트 같은 경우는 대신 다행히도 좀 밑에서부터 터닝하는 것 같긴 해요. 대신 지금 이 종목은 주당 순이익이 100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거든요.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장기 바닥권이다라고 해서 너무 뭐 안심 있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저 위에 단기 저항권이 이 720선 부근 7,000원대 중반대가 단기 매도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지지권은 6,200원. 여기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6,200원 중요한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반등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는 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다가 7,000원대 중반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삼성전자를 8만 원에 100% 사놨는데, 아이고, 삼성전자 많이 8만 원에 100%요. 예. 아이고, 이 종목을 언제 좀 사셨을까요? 꽤 됐는데요. 오래되셨어요. 네, 어떻게 또 100% 비중을 다 실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유. 걱정이네요.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위원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국민주식 삼성전자 사실 저 8만 원 가격대 갖고 계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6만 원대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네. 삼성전자 네. 이 종목 좀 상담 제대로 해주세요. 예, 제가 네.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 잘 들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좀 아쉬운 게 8만 원대에 샀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6만 원대. 일단 요즘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얘기 많이 들리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1998년 IMF 위기 이후 거의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바닥 대비 100배가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가 왜 더 기대가 되느냐? 이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한 템포로 레벨업을 했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열리느냐? 신산업혁명이 너무 많이 열려요. XR 헤드셋, 로봇 시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확충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는 또 수총계되는 여러 가지 뭐 차세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025년도 때까지 차량용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조만간 대형 M&A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100조 원 지금 현금 이상 들고 있는데요. 그거 그냥 부르도끼는 안 할 것 같고요. 가만히 또 썩혀서 묵혀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텐데 반도체 기업을 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거든요. 성장성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보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2,000원대라고 하면 721선 돌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식은 이렇게 721선을 돌파하기 전에 이게 바닥에서 밀집돼 있는데 요 위에 720선을 좋은 겹인 것 같은데 돌파하지 않을까? 그럴 때 원래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주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9만 원대 후반대가 대량 거래 시현됐던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최고점이거든요. 아마 중장기는 거기까지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기업은 5만 원대 초반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은 만큼 5만 원대 초반대가 역시 중기, 장기 지지권이다.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수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예전에 8만 원대 있을 때는 이 김기남 예전에 이제 회장님, 지금도 이제 회장님이신데 삼성전자 김기남 회장님께서도 매수를 10억 가까이 했던 그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2020년도 때부터 해서 아마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어요. 꾸준하게 매달 월급을 타면 어느 정도 매집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 5만 원대에 있을 때도 이제 주포, 임원들의 사장단은 굉장히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좀 사고 싶은데 법상 못 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법상 못 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네. 삼성전자는 지금 당연히 보유를 하자라고 하셨고요. 720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9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8님의 종목 안녕하십니까? 히림 11,200원에 14%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9,880원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건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제가 일단 관심이 없어요. 왜?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주포 세력들 최대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림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시에는 12,000원대가 좀 단기 저항권이에요. 그럴 땐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히림이 이전 저점 부근, 100일선 부근 9,700원, 요 9,600원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200일선까지 추가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800원까지 여기까지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히림은 12,000원이 단기 저항권이고요. 9,600원을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 AS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월 6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아이윈입니다. 매수가 2,130원, 최고가 기준 3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으로 분류되면서 요새 정말 뜨겁게 달궈졌던 종목인데요. 어제 종가가 2,460원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저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고 싶지 않고요. 왜요? 그냥 내용을 보고 싶어요. 봐주세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차트는 원래 이제 후행성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종목이 지금 최대주 물량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슈도 남았죠. 구글 AI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가 수주안으로 진행돼서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죠.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이제 신사업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5월 달에 시행사 나올 물량 전까지는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끝나지 않고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보죠. 2월 6일에 매수한 종목 코아시아 매수가 7,550원, 최고가 기준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1월 말부터 조금씩 꿈틀거렸던 종목인데 시세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제 종가 8,11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위원님, 이런 기세라면 조금 더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이 좋아하는 코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왠지 올해는 코아시아 그룹주들, 코아시아 옵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아시아 그룹주들을 가장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가장 좀 사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코아시아도 지금 AI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재료가 거의 뭐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옵틱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바닥권인데
최대 주주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기관 투자가들도 아직 매집이 이루어지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XR 카메라, 뭐 3D 센싱 카메라 모듈, 폴더블 폰의 공급 이런 재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코아시아는 이 AI 반도체 재료 나올 때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특히 올해 가장 엔비디아 큰 수혜주를 꼽으라고 하면 단언컨대 코아시아 말고는 저는 가장 눈에 좀 들어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 코아시아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리뷰했던 종목인데요. 1월 30일에 매수했던 종목 갤럭시아 SM입니다. 매수가 2,915원, 최고가 기준 4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초 대비 정말 많이 올랐고 뜨거웠는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쉬어가는 건지 어제 종가가 3,560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예, 이 갤럭시 SM은 경고 종목 지정 해제 판단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만약에 15일 중에 최고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거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투자 주의로 바뀌고 다다음 주에 이제 주의까지도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솔직히 좀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SM그룹 매각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경고 종목 지정 해제 판단일 목요일 전에 반락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거든요. 왜? 15일 중에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갤럭시 SM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그 돌파가 지금 여기가 이뤄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그러면 주식은 원래 중장기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M 조현준 회장님이 매집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증권형 토큰 사업이 이제 막 신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게 버블이 또 일어날지 가상화폐처럼 버블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냥 한번 번쩍거리다 나중에 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죠. 매집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일단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3,200원대죠.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가능하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작년 10월 4일에 매수했던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000원, 최고가 기준 6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6,630원, 지금 보니까 3거래일 동안 잠깐 조정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작년에 대표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제가 작년 이제 10월 달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살아났죠. 제가 이제 작년도에 설명드리고 대박이 터졌던 종목들이 예전에 WI도 어반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또 갔어요. 주가가 이제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것도 이 종목도 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대표회사 수급 들어오고 CF 수급 들어오고 현대차, SK하이닉스 지분 투자 들어왔는데 세계 유일의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확보했다. 작년도에 이제 하반기부터 AI 저는 꽂혔었거든요. 이런 반도체 기업에.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룹 CFO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물량이 어차피 이제 3월 말 정도는 가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뭐 지금은 추격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바닥에서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기업들 이번 주 조정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재차 반등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 맞추면서 이슈, AI 반도체 이슈가 앞으로 필요해서 AI, 리벨리온이라는 이런 재료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4가지 AS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 종목까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무엇보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릴 종목은요. AI 쪽의 플래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아까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이 AI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 개발 업체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 쪽이랑 연내 AI 지금 코 GPT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또 코자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코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코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AI 기반의 역시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제 협력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카카오 GPT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이슈가 연내에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서 있는 이제 플래티어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은 제가 온라인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플래티어까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위원님. 예, 코자도 중요하지만 네. 초자도 중요합니다. 초거대 AI가 지금 KT가 이제 3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인공지능 컨택센터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 인공지능, KT 쪽이 인공지능 핵심 사업으로 AICCC, 인공지능 컨택센터 사업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작년도에 KTCC랑 같이 해서 KCTC랑 같이 해서 자사주 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700원대에서 그냥 다 봤었어야 되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월봉상 지금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면서 KTS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이라서 좀 조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강의에서도 또 강조를 하셨던 종목인데 KTIS, KTS라고 하나요? 네, KTC. 네, KTS라고 합니다. KTS, 이 종목도 제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만약에 내년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가 또 뭘까요?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해놓은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 제2의 네이버,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만한 기업들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투자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는 예전에 네이버도 바닥에서 1,800원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수십만 원 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에 뭐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투자를 해놓고 뭐 수십 배 수익을 낸다. 그럼 어마어마한 실적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대표이사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9,000원대에서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5,000원대 초반대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 주주의 계열사에서 3자 배정 유증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 기업도 역시 리벨리온 쪽의 AI 반도체 쪽에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KT의 초고대형 AI 출시와 함께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굉장히 멋집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위원님. 예, 저는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좋아했는데요. 네. 이 기업 보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죠. 아이크래프트죠.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 기업이 엔비디아 쪽이라는 게 엮었더라고요. 엔비디아랑 매출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안 보시겠습니까? 엔비디아 바닥에서부터 지금 흥분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만큼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일단 현재는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엔비디아 쪽에 이제 플랫폼 쪽에 솔루션 쪽에 이제 국내 공급 업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포가 들어왔죠. 작년도에 사내이사 같은 경우가 4,000원대에서 3만 주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5G 쪽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쪽에 플랫폼 쪽에 국제과제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아이크래프트까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또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2021, 2022 M10W 연간 베스트 대상을 달성하면서 작년도에 이제 하잉크 코리아 미래나노텍이 큰 화두였죠. 400%, 28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좀 월간 베스트 달성을 했는데 이 두 종목이 만들어졌죠. 갤럭시 SM,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10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이제 제2의 갤럭시, 제2의 오픈을 또 도전할 때가 아닐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초에. 올해는 텐베거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또 텐베거 진행이 될지 모르고요. 후속 텐베거 도전 종목들을 잘 포착하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가장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잘 누리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MTNW 2년 연속 그리고 올해 1월 베스트 어드바이저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2의 갤럭시아 SM이 궁금하시다면 꼭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주식 싹쓸이. 싹쓸이.